네, 소연쌤 영어교실의 소연쌤입니다. 네, 오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영어영문학과 2학년 2학기 전공 과목 중에서 영미 단편소설 저랑 기말시험 대비 기출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네, 영미 단편소설은 2022년도에 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기출문제로 나와 있는 것은 1강, 2강, 3강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선 저랑 기출문제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미 단편 1강은 뭐죠? The Pearl of Love. 네, 내용 기억나시나요? 우리 학우님들? 조금요. 네, 할게요. 네, The Pearl of Love를 예술 창작에 대한 알레고리로 읽을 때 예술가로서 잠시만요. 조금만 더 크게 할게요. 글자 크기 괜찮으신가요? 더 클 수 있나요? 잠시만요. 뭐, 네. 네, 지금은 네. 괜찮으시죠? 예, 예. 네, 거기 있습니다. 더 파워 오브 러브를 예술 창작에 대한 알레고리로 읽을 때 예술가로서 왕이 최종적으로 도달한 미학적 차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예술가는 일상에서 벗어나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 2번. 아니요. 예술가로서 왕은 삶과 예술이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른다. 3번. 대상 인물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창조의 1차 요건이다. 4번. 예술가는 예술 창조를 위한 심미적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4번. 4번입니다. 심미적 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100% 나와요. 심미적 거리. 우리 교수님이 1강 강의 시작하시기 전에 이 부분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요거 읽어볼게요. 이 작품의 핵심 사건은 Take the thing away라는 왕의 마지막 명령에 있고, 이 명령은 예술가로서 작품의 완성을 위해 그 창작의 기원이 되는 왕비와 그녀의 석관, 그 기억들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겠다는 왕의 결정을 의미한다. 이를 창작 이론에서는 미학적 거리, 심미적 거리란 말로 부른다. 네, 되게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The Power of Love의 형식적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오픈 엔딩, 열려있는 결말. 2번 트위스트 엔딩. 3번 multiple point of view. 4번 the first person narrator. Artist ending. 네, 트위스트 엔딩이죠. 깜짝 결말이라고 해서 서프라이즈 엔딩이라고 합니다. 서프라이즈 엔딩 혹은 트위스트 엔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깜짝 결말이었죠. 왕이 사랑하는 왕비를 1년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잃게 돼서 그 사랑하는 왕비를 기리기 위해서 간을 장식을 하다가 그 간을 더 꾸미고 더 모양을 더 꾸미고 하다 보니까 간 자체가 굉장히 거대해졌어요. 그런데 너무 거대해졌는데 나중에 어떤 간 주변에 어떤 뭐 기둥도 만들고 뭐 석가래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막 만들어서 했는데 나중에 마침내 결말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왕이 그 석간을 치우라고 얘기하죠. 결국은 왕의 부인인 왕비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왕비를 그리워서 간을 꾸미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 무덤이 하나의 오점처럼 너무 안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무덤이란다고 간이. 그래서 간을 치워라. 그래서, 뭐, 몰라. 깜짝 결말에서 서프라이즈 엔딩 혹은 트위스트 엔딩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편 소설은 이거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단편 소설은 짧은 시간적 한계 속에서 강렬한 인상을 주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깜짝 결말이다. 이 외 결말이라고 하며 영어로는 트위스트 엔딩, 서프라이즈 엔딩 등으로 쓴다. 네. 네, 우리 다른 학우님들도 다 읽고 계시나요? 네, 읽고 계시죠? 네. 3번 보겠습니다. 더 펄 오브 러브의 화자는 그 이야기가 The Cruelest of Stories로 평가되기도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1번 The Queen's Sudden Death, 2번 The Suffering of the Poor, 3번 The Princess Adopting His Heir, 4번 The Removal of the Sarcophagus. 리무브? 옮겨란? 관을 치우는 거, 했을까? 움직이는 거. 4번. 아, 그렇죠. 여기 정답이 보여, 선생님. 정답이 보였어요. 네, 정답이 보이네. 정답이 보였군요. 네, 그렇죠. 네, 크롤리스 가장 잔인한 이런 뜻이죠. 더 펄 네. 오브 러브의 화자는 이 이야기가 가장 잔인한 이야기로 평가된다고 전해졌어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그 사카포거스가 무슨 뜻이죠? 석관? 석관. 설화석고간이죠. 설화석고간. 설화석고간을 그 안에 설화석고 안에 이제 우리 왕비의 저기 자꾸 무덤이 된다. 뭐죠? 간이 관. 있는데 간을 치워버려라라고 하니까 가장 잔인한 이야기라고 나옵니다. 여기 세 가지에서만 시험 나옵니다. 어렵지 않아요. 볼게요. 더 펄 오브 제목에서 사용된 보석 진주는 어떤 점에서 작품 주제와 연결됩니까? 이 펄업에서 이 펄이 진주죠. 진주는 어떤 점에서 살아있는 생물의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져서 그쵸, 4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진주가 생명체의 고통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사실 때문에 그러는 거죠. 네,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한글? 진주는 진주 조개의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작가는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1차적으로 왕비의 죽음을 통해 사랑의 진주라는 놀라운 건축물이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왕비는 또 한 번의 의미심장한 죽음을 맞이한다. 완성된 건축물에서 왕비의 석관이 제거되기 때문이다. 왕은 왕비를 기리기 위해 기념물을 세웠지만 진정한 완성을 위해서 석관을 치워야 한다는 역설에 도달한다. 이 점이 이 작품의 서프라이즈 엔딩이며 또 진정한 예술적 완성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취되는지를 의미심장하게 보여준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마지막에 그 왕비 그 간을 치웠잖아요. 자연하고 네. 어울리지 않아서 그래서 그럴 때 이거는 뭘까요? 예술적인 작품의 완성을 위해서 심미적 거리두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그 부분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미적 거리두기를 물어보던가 아니면 이 얘기가 왜 잔인한 이야기인지 물어보던가 아니면 진주가 의미하는 게 뭔지 물어보던가 여기서만 나옵니다. 4번 단편 소설 더 펄 오브 러브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요. 1번 왕비의 죽음은요. 찬란한 기념물을 통해 영적 부활로 이어진다는 종교적 의화로 해석할 수 있다. 2번 석간의 제거에서 심리적 거리 확보라는 현대소설 특유의 기법에 대한 암시를 발견할 수 있다. 3번 왕은 왕비의 죽음에서 비롯된 통절한 슬픔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4번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왕의 신비함은 웅장함보다 장신비를 추구하는 쪽으로 취향이 바뀌었다. 몇 번입니까? 4번. 그쵸. 왕이 처음에는 간 주변에다가 아주 조그맣게 모양 뭐 무늬를 내고 뭐 금으로 뭐 표시를 하고 그래 나중에 그 옆에다가 설화석고관을 세우고 다 기둥도 세우고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인정하겠다. 웅장하게 바뀌었죠. 반대 내용이죠. 이거는 반대 내용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왕은 신미하는 초기에는요. 또 왕이 또 초기에 젊었지 않나요? 화려하고 장식적인 경향을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기념물의 규모가 커지면서 주변의 자연과 조화를 이룬다. 이 부분 중요해요.
자연과 조화를 이룬다. 이 부분 중요해요. 다 듣고 계세요? 네. 네. 네, 그러다가 건물이 거의 완공되면서 석관의 두각이 눈에 거슬리게 돼요. 눈에 거슬리게 돼서 take that away, 치워라라고 하죠. 그것을 제거하고 결국에는 오랜 고심 끝에 왕비가 누워있는 석관마저 조화를 해친다는 결론에 이르러 제거하게 됩니다. 주위에 웅장한 장관, 그러니까 뭐예요? 자연과의 조화. 특히 장엄한 대자연의 모습에 비추어 그 조그마한 속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take that away, take thing away. 그래서 그 석관을 치워버려라 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펄 오브 러브가 완성됩니다. 인공물도 거대하고 웅장한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 때만 아름다움에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최종 단계의 신미안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시죠? 이 부분? 네. 네. 3번 The Pearl of Love의 종결부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의 가장 두드러진 미학은 1번 The Harmony with the Nature, 2번 The Religious Devotion, 3번 The Patriotic Message, 4번 The Splendor and the Color. 호르몬이 with natural. 그렇죠? 3번. Harmony with the Nature, 제가 이거 해석하면서 여기 계속 위에 읽죠? 뭐야, 쟤도 여기 자꾸 중요하다고 어, 하잖아.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연과 유효. 조화. 좋아. 하모니. 중요하다고 제가 중요하다고 계속 한 이유는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니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의 조화죠. 2번 또 Religious Devotion은 무슨 뜻인가요? 종교적 헌신. 네, 종교적, The Patriotic Message. 애국적 메시지, 네, The Splendor and the Color. 화려한 색상, 색깔의 화려함. 그쵸? 잘하셨어요. 다음에 4번 The Power of Love에 대한 해설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요. The story has much to do with the maxim. Life is short, but art is long. 2번 맞아요. The story discusses the relation between the emotion and its artistic expression. 3번 The story shows how much the artist should love his 혹은 her own character to be successful. 4번 Some theologians used to read the story as an allegory of the religious resurrection. 3번. 적절하지 못한 것은 네, 3번입니다. 그쵸? 잘 이해하고 계시네요. 1번 이 이야기는요, 네, 많은 격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런 언급은 없지만 결국은 왕비가 죽어서 왕비 간을 꾸미다가 결국 예술 작품을 만들었잖아요. 후대에 남을. 그다음에 2번. 이 이야기가 감정과 as artist expression, 그 예술가적인 어떤 예술적인 표현에 대한 어떤 관계를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네, 그다음 3번 더 스토리 쇼, 그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예술가가 사랑, 그게 혹시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그의 캐릭터를 사랑해야지만 이게 성공적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죠. 아니죠. 그건 아니죠. 3번 Some theologians used to read the story as an allegory of the resurrection. 저기 신학자들이요. 이 이야기를 알레고리, 종교적인 어떤 부활의 알레고리라고 이걸 사용했나, 이 이야기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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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쵸. 잘했습니다. 내용만 잘 알고 있으면 시험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럼 우선은 해석을 본인 잘 하셔야 되겠죠. 네, 해석도 단어만 많이 외우고 있으면 더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더 펄어브 러브는 예술작품의 창조와 관련하여 몇 가지 암시와 시사를 남기는 작품입니다. 예, 속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우리 학우님들이 읽어볼까요? 1번, 필마르 예술작품을 통해 인간의 유한한 삶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2번, 자연과 인공의 대립이라는 서양 미학사의 해묵은 논제를 드러내고 있다. 3번, 심미적 거리의 확보가 창작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암시적으로 드러낸다.
예술적 작품의 창조는 필연적으로 아이러니의 행위임을 비유적으로 논증한다. 2번. 2번 헷갈린데요. 자연인공들이란 4번. 4번 응. 아이러니 행위물 비유적으로 논증한다. 이 작품이 아이러니 행위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긴 하지만 모든 논증. 예술 작품의 창조가 필연적으로 응. 현저 아이러니 행위를 논증한다고 할 수는 있나요? 모든 예술 없, 작품이? 없죠. 없기 응. 때문에 4번입니다. 4번입니다. 필연적이라는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필연적이라는 거 응. 보셔야 응. 됩니다.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작품의 전체 구도는 일종의 아이러니로 그려볼 수 있다. 왕비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기리기 위하여 시작한 작업에서 최종적으로는 왕비의 석관을 재건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의도와 결과의 불일치에서 비롯되는 아이러니를 이 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모든 예술 작품의 창조로까지 확대하여 얘기하는 것은 단순화와 과장의 우려가 있다. 이의 내용은 왕의 신미한이 인공미에서 좀 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웅장한 쪽으로 옮겨갔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감사합니다. 이해되시죠? 어려운 내용 아니죠? 네, 필연적으로. 네, 현저 해볼게요. The Power of Love의 주인공 더 프린스는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특정한 측면에서 성숙과 성장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As a priest, 2번 as an administrator, 3번 as an artist, 4번 as a lover. 아티스트 그렇죠. 애전, 아티스트겠죠? 아티스트죠. 프리스트는 무슨 뜻인가요? 사제, 네. 목사, 그다음에 administrator는 무슨 뜻일까요? 관리자. 네, 행정가, 관리자. 그다음 그렇죠. 잘하셨어요. 뭐 사랑하는 사람이 이건 아니겠죠? 아티스트로. 그렇죠. The Power of Love의 화자는 작품의 서두에서 이 이야기를 A Fable of the Immortality of Beauty로 읽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가장 적절한 해석은 뭘까요? 1번, 왕비에 대한 사랑을 찬란한 건축물의 창조로 승화시켰으니까. 2번, 생전에 왕비의 취향에 따른 설계와 건축이 이루어져서. 3번, 왕비는 영원한 아름다운 건축물 속에 누워 있어서. 4번, 왕비는 죽음을 택함으로써 영원히 왕을 사로잡게 되었으므로. 1번이네. 1번 1번이죠. 내용을 알면 풀 수 있죠. 근데 2학년까지는요, 이렇게 한글로 나오고요. 3학년 때는 거의 영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문학도는 당연히 영어를 읽어야지 한글 읽고 국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당부드리지만 꼭 독해할 수 있도록 단어 공부는 꼭 하셔야 돼요. 문법을 아무리 알아도 단어를 모르면 해석이 안 되니까. 3번. 다음에 줄진 어구를 우리말로 바르게 옮긴 것은 There was a young prince, lord of all the land, and he found a maiden of indescribable, indescribable, indescribable beauty and delightfulness, and he made her his queen and laid his heart at her feet. 1번. 그녀를 헌신적으로 사랑했다. 2번. 왕비를 무시했다. 3번. 왕비 때문에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 4번. 왕비 때문에 국사를 돌보지 않았다. 그녀를 1번. 헌신적으로 사랑했다. 그래서 laid his heart at her feet. 그의 심장을 그녀의 발 아래에 놓았다라는 표현은 원래는 어떤 뜻입니까? 원래는 청혼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청혼할 때 쓰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그녀를 헌신적으로 사랑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There was a young prince, 젊은 왕이 있었어요. Lord of all the land, 이 모든 땅의 군주죠. And he found, 그는 발견했어요. A maiden, 여성을. 그런데 그 여성이 어떤 여성이냐면 indescribable,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describable이 묘사할 수 있는 뜻이고 in이 붙었으니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묘사할 수 없는 아름다움. 그리고 아주 밝은 가지고 있는 그런 여자를 발견해서 그래서 그는요 made
그녀를 해서 퀸으로 만들었어요. 몇 형식이에요? 유명시? 네, 그쵸. 네. 그녀를 그의 왕비로 만들고, 그리고 그녀한테 사랑을 헌신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다음에 9번 The Power of Love는 예술 창조에서 심리적 거래, aesthetic distance. 요거 읽어보겠습니다. 영어 네. 읽어볼까요? aesthetic distance. 네. 그 심리적 거리란 뜻입니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한글로 안 나오고 이렇게 보기로 나올 수도 있어요. 영어로. 네. aesthetic distance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는 알레고리로 읽을 수 있는데 어떤 점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1번. 왕비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 그토록 아름다운 건축물의 창조를 가능하게 하였으므로 2번. 최종적인 건축의 완성을 위해서는 왕비의 석관을 치를 수밖에 없으므로 3번. 진정한 예술의 창조를 위해서는 왕의 지위를 버린 주인공처럼 세속 현실을 떠나야 하므로 4번. 왕비를 기리는 건축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경과했으므로. 제가 이거 너무 강조했죠? 2번. 2번이죠. 제가 1번부터 강조했잖아요. 심리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왕비의 석관을 치울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쵸, 2번. 다음에. 지금 이 문제들이 역대 기출문제입니다. 다음은 Power of Love의 한 구절입니다. 잘 읽고 완성해 보세요. 물음에 답해 보세요. The power is lovelier than the most brilliant of crystalline stones. The moralistic glorious beauty, 죄송해요. Because it is made through the suffering of 뭐뭐뭐. About that, I can say nothing. Because I feel none of the fascination of pearls. The cloudy lust moves me not at all. Nor can I decide for myself upon that as long dispute whether the power of love is the cruelest of stories or only gracious fable of the immortality of the beauty. A에 적합한 어구는 The living creature. creature. 그쵸? 1번. living creature죠. 그쵸? 잘했어요. B를 우리말로 알맞게 옮긴 거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광택. 응? 맞아요. 광택이요. 광택. 유광의, 그쵸? 그쵸? 유광의 광택. 그쵸? 잘하셨어요. 다음에 C, 이 해석이 가능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뭘까요? C. The power of love is the cruelest of stories. 2번. 그죠. 2번이죠. 건축의 단초가 되었던 왕비의 석관을 제거하였으므로 어렵지 않죠? 똑같은 내용이잖아, 계속. 네. 다 똑같잖아요, 그쵸? 그리고 네. 똑같은 내용을 다른 형식으로 물어보는 것 뿐이에요. 정답은 정해져 있고 물어보는 형식이 좀 약간 다르게 물어보는 것 뿐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거는 한글 문제예요. 이거 이해 못하시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D와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T. favor.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저 4번. 알레고리. 4번. 알레고리죠. 알레고리. 그죠. 솔직히 몰라도 단어만 알면 찍을 수 있잖아. 이거 뭐, 보상은 당연히 안 되겠고, 이거 장식품도 안 되겠고, 이거 뭐 찬사도 아니고, 우와. 알레고리죠. 그죠. 우와. 우와. 알레고리죠. 이거 이렇게 늦게 풀면, 음. 우리 기출문제 풀 때는 보통 학우님들이 마이크를 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적극 참여하시고 대답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키면은 저기 수업을 못 하실 거예요. 저희 집이. 아, 그래서 네. 제가 킬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그냥 들려 좀 있으면 들릴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예, 본의 아니게 이게 튈 수가 없어요. 아, 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알겠어요. 네, 부득이한 상황은 당연히 킬 수가 없겠죠. 네. 네, 같이 마이크 켜고 참여하실 수 있는 학우님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두 학우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해요. 14번, 17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펄어브 러브의 마지막 대목이에요. 잘 읽고 물으면 답하세요. Only one thing there was to mar the absolute harmony. There was a certain disproportion about the sarcophagus. It had never been lost. And indeed, how could it have been lost since the early days? It challenged the eye. It nicked the streaming lines. In the sarcophagus was the casket of the lead and silver. And in the casket of lead and silver was the queen, the dear immortal cause of all this beauty. A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연과의 조화. 자연과의 조화. 무슨 볼 것도 없죠. 해석이 안 돼도 제가 볼 수 있게 자연과의 조화죠. 자연과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잘하셨어요. B를 우리말로 바르게 옮긴 것은? 석관. 그쵸. 석간 잘하셨습니다. 설화석고간 석간 잘하셨어요. 인물에 대한 설명을 잘못된 것은 she. 핀. 왕비. 2번. 2번. 그쵸. 기존의 기념. 그죠. 왕비가 유언을 남기진 않았죠. 그쵸. 갑자기 죽어서. D가 죽을 때 왜 죽었어요? 가시에 버렸어요. 찔려서 죽었어요. 버렸으니까. 가시라고 얘기할 수 없고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거에 찔려갖고. 덤불에서. 네. D가 가리키는 건축물의 이름은 뭡니까? D. 어디? The oldest beauty. 석관? 아니, 어디? 뭐야 이거? D가 가리키는 건축물의 이름은? 너 쌀,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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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에? 펄어버릴 오빠 아니? 펄어브 러브죠. 펄. 응. 석가석고가는 지웠잖아요. 그쵸? 그쵸? 석고가는 지웠어요. 아, 그쵸? 펄어브 러브죠? 예, 예. 자, 해볼까요? Only one thing. 문제 풀기 전까지 제가 해석을 안 해드린 거예요. 해석하면 다 답이 나오니까. Only one thing. 오직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There was two more. 뭔가를 안 좋게 만드는 안 좋게 만드는 뭔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자, 해를 끼치는 뭔가 있었어요. The absolute harmony. 그 완벽한 조화를 이렇게, 좀 이렇게 나쁘게 만드는, 말은 이렇게 좀 망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망치는 그런 게 하나가 있어요. 읽어볼게요. 송상시키다, 망치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딱 망치는 뭔가 하나 있었어요. There was a certain disproportion about the sarcophagus. 그 뭐냐면 그 sarcophagus 설화석고관이었대요. It had never been enlarged. 이거는 한 번도 커진 적이 없어요. 설화석고관은 간을 덮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커진 적이 없어요. And indeed, 그리고 정령 how could it have been enlarged? 이게 커질 수도 없었겠죠. Since the early day, 초기에 그게 커질 수 있었을까요? 간을 꾸미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 처음부터 막 웅장하게 간은 요만큼인데 크게 석가곤을 만들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It challenged I. 이거 뜻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눈에 거슬렸다. 그쵸. 이거 뜻 물어볼 수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It challenged I. 렌치를 I. 눈에 거슬렸어요. It nicked. 이거 흠집을 냈습니다. 그 흐르는 그 라인에, 스트리밍 라인에, 흐르는 그 아주 우선 아주 그냥 부드럽게 흐르는 라인에. And that sarcophagus was the cascade of lead and silver. 그 사카포가스는요, 그냥 바구니 같은 거예요. 납과 은으로 만들어진. And the cascade red and silver was the king. 그리고 그 안에는 누가 있어요? 왕비가 있죠. The dear, immortal cause of all this beauty. 이 모든 아름다움의 불멸의 원인이 되는 아주 소중한 그런 왕비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된 것도 갖고 와봤어요. 왜냐면
2000년도는 다 문제가 똑같아요. 이게 좀 어려워요. 초기에 나온 문제가. 되게 오래됐죠. 해볼게요. 우리 학교에도 5년제밖에 없습니다. 학교 알죠? 기출 네. 문제가 5년치밖에 없어요. 근데 5년치 내용이 다 똑같아요. 지금 5년치 위를 다 푼 거예요. 지금 5년치는 위에 지금 다 푼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거, 좀 오래된 거 좀 갖고 와봤어요. The Pearl of Love의 화자는 작품의 서두에서 이 이야기를 A Fable of the Immortality Beauty를 읽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에 대해 가장 적절한 해석은 뭡니까? 1번. 다른 학원님들 1번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대답 안 하세요? 1번 맞죠? 네. 1번이죠, 1번. 네, 그쵸? 1번입니다. 그쵸? 어, 왕비에 대한 사랑을 찬란한 건축물의 창조로 승화시켰으니까 그 왕비에 대한 사랑이 불멸의 아름다움인 거죠. 사라지지 않는 건축물로 남았으니까요. The Words at the Pearl of Love는 예술 창조에서 심미적 거리. 영어 읽어보겠습니다. Athletic distance. Aesthetic Distance. distance. Aesthetic Aesthetic. 네, 네. distance. Aesthetic distance. Aesthetic Aesthetic. distance. 알았어요.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준 알레고리를 읽을 수 있는데 어떤 점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왕비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 그토록 아름다운 건축물을 가능하게 했으니까 맞나요? 아니요. 2번. 아니요. 최종적인 건축물의 완성을 위해서 왕비의 석관을 치울 수밖에 없었으니까 네. 맞죠. 그런 것 같아요. 맞죠. 답은 정해져 있어요. 물어보는 게 다른 형태로 물어볼 뿐이에요. 그렇죠? 설명 안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또 펄어브 러브의 한 구절이다. 잘 읽고 모르면 답하세요. She died. 그냥 죽었어요. And for a while the prince was already prostrated. He was silent and motionless with grief. They feared he might kill himself, and he had neither sons nor brothers to succeed him. For 2 days and nights he lay upon his face, fasting. Across the couch, which bore her calm and lovely body. Then he arose and ate, and went about very quietly, like one who has taken a great resolution. A. 우리말로 가장 정확하게 옮긴 것은 왕자요. 왕자죠. 90년대는 1990년대 99년에는 이렇게 이제는 아, 한국말 좀 문제가 좀. 네, 1999년도 기출문제입니다. 몇 년 전에 벌써 거의 30년이 다 돼가는 기출문제죠. 알겠습니다. B를 적절한 우리말로 옮긴 것은 B 무슨 뜻이에요? 테스팅? 제가 이거 여러 번 강조해서 다른 거 할 때 설명해 드렸어요. 반장님, 이거 무슨 뜻이죠? I don't know. 테스트 테스팅. 금식하다라는 뜻입니다. 금식. 예? 아, 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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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래서 맞아. 그 breakfast가 스펠링이 어떻게 돼요? B, 패스트. R, E, A. 이렇게. 아, 예, 예. 제가 이거 브렉퍼스트. 브렉퍼스트가 금식을 깨서 그게 아침이니까 우리 자고 있을 때 밥을 못 먹지 않나요? 잘 때는 맞아요. 금식하고 있죠? 아침에 일어나면 그 금식을 깨는 게 뭐야? break, first. 그래서 네. 아침입니다. 저 이거 네. 설명해 드렸는데. 그러니까 금식이란 뜻이죠. 네. 이거 나오면 틀리시면 안 돼요. 네. 네. 그다음에 C의 결심에는 기념 건축물을 세우는 일이 포함됩니다. 이 건축물의 이름 뭐예요? The Pearl of Love. 러브. The Pearl of Love죠. The Pearl of Love에 나타난 주인공의 신비한의 변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1번 인공의 미에서 자연의 미로 2번 작고 정교한 데서 장엄하고 웅장한 곳으로 쪽으로 3번 대상의 몰입에서 감정의 승화로
4번. 소유의 미학에서 무소유의 미학으로. 4번. 응? 한 번, 몇 번인가요? 한 번. 몰입, 그쵸. 대상의 대상에 몰입. 몰입해서 감정의 승화로 한 건 아니죠. 감정의 승화로 한 건 아니죠. 아니죠. 이게 심미안의, 지금 뭐야? 심미안의 변화 과정을 물어보는 거니까. 심미안의 변화 과정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했지만 나중에는 감정적으로 왕비를 그린 게 아니라 나중에 뭐였어요? 건축가로서 웅장한 예술품을 만드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2번인가 보다. 3번. 한 번, 4번. 잘 3번. 설명해 예, 드릴게요. 3번이요. 3번, 다시 집중! 왜? 처음에는 간에다가 납으로 운으로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간 주변에다가 설화석고간도 세우고 옆에다가 설화석고간만 딸거나 있으니까 이상하니까 막 이렇게 막 누각도 세우고 막 기둥도 세우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러다가 막 되게 커졌어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자연하고 어울리게 만들었죠. 자연하고 네, 음, 하모니를 자연하고 하모니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왕이 설화석고간을 치웠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이 부분? 네, 네, 그러니까 작고 정교한 데서 장엄하고 웅장한 쪽으로 갔죠. 네, 네. 그래서 대상에 몰입해서 감정의 승화로 가진 않았어요. 대상에 몰입해서 감정이 있었지만 감정의 승화로 간 게 아니라 나중에 뭐예요? 건축물을 만드는 곳으로 바뀌었잖아요. 왕이. 네. 아, 그래서 들어요. 그래서 감정의 승화였으면 간을 안 치웠을 거 아니에요. 네, 음, 네, 그쵸? 이해되세요? 네, 네. 네, 또 소유의 미학에서 무소유의 미학으로 갔습니다. 왕비의 어떤 그런 간을 막 계속 가지고 있어서 막 내가 뭐 이렇게 막 왕비 그 모양이 아니라 그냥 왕비의 간을 치워버리고 그냥 무소유의 미학으로. 아, 치워서 뭐지? 네. 네, 이해되시죠? 네, 네. 네. 2000년대 개발 문제입니다. 2000년 개발 문제예요. 어디 가서 찾을 수도 없는 개발 문제입니다, 이거는. 다음 작품들을 쓴 현대 영국 소설가는 누굴까요? 1번. 2번이요? 2번? 웰스. 그쵸. H.G. 웰스죠? 그쵸. The Pearl of Love를 쓴 작가이죠. 네. 네. 3학년 때면요. 작가하고 작품 이름 물어보는 게 많아요. 외우고 계셔야 돼요. 40번. 다음 중 단편소설 특유의 의외의 결말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 의외의 결말. For Love, 어퍼, Love. 그쵸. 어퍼, The Pearl of Love죠. 다음은 The Pearl of Love의 한 구절입니다. 잘 읽고 답하세요. Looked, standing together silently in the little group amidst of the serene vastness of their achievement. No trace of toil remained in its perfection. It was as if the god of nature's beauty had taken over their offspring to himself. Only one thing there was to mar 무슨 뜻이었어요? 아까 금방 읽었어요. 훼손하다. 해를 끼치는 이런 뜻이죠. The absolute harmony, there was a certain disproportion about the 뭐뭐뭐. It had never been enlarged. And indeed, how could it have been enlarged since the early days? It challenged the eye. It nicked the streaming line. 밑줄진 A는 뭘까요? 좀 올려볼게요. 밑줄진 A는 뭘까요? 제가 해석해주면 답이 나오니까 해석을 지금 해드릴 수 없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achievement가 뭐예요? 건물. 아치 건물. 음, 성취. achievement, 성취란 뜻이죠? 네, 성취란 뜻이잖아요. 네. 그들이 성취한 게 뭐예요? 건물? 아니, 그들이 성취한 게 뭐예요? 지금 이거 지금 그들이 만든 게 뭐예요? 제목인가? 그, 왕비 무덤, 석간 무덤이겠죠. 그게 뭘 더, 가리키고 있어요, 이게? 더 펄 러브 더 러브. 폴 러브 근데 이게 러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음, 지금 이 사람들이 뭘 만들었어요? 성취한 게 뭡니까? 음,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닌데?
이해되세요? 건축물 만들었죠. 그 건축물의 이름이 뭐예요? 더 더 폴 폴 오브 오브 러브. 러브. 폴 오브 러브잖아요. 음, 음, 아, 지금 너무 긴장돼요. 비와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합한 단어. 스포일? 아니. 넥 1번? 피니시. 마가 무슨 뜻이에요? 훼손하다, 나쁘게 음, 만들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넥. 스포일인가? 스포일? 진짜 스포일이죠. 4번, 4번. 아니, 스포일이죠. 스포일. 3번, 3번. 아이고, 누가 3번이라고, 이런. 잘못 말했어요. 3번이죠? 스포일이 무슨 뜻이에요? 버려놓다, 망치다. 버릇없다. 음. 아, 정확하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버려놓다, 망치다죠. 버릇없다 아니에요? 버려놓다, 망치다예요. 우리 정확한 뜻. 렉은 모자르다, 결여되다라는 뜻이니까 이게 뭐 결여가 되고 모자른 게 아니라 그걸 망친 거니까 스포일로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가로 C에 가장 어울리는 단어는 뭘까요? 음? 우리 금방 읽었는데 어디 갔지? 음, 어디 갔지? 어디 갔죠? 우리 금방 읽었는데 여기. 이거 아니군요. 음, 빨리 찾으세요.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뭐예요? 파파커스요? 그죠? 사람 파커스. 똑같은 데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데서. 네. 똑같은 데 나오는데 그걸 해석을 못하면 안 되죠. 음. 그죠? 저랑 풀었으니까 분명히 문제 나오면 100% 맞추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시 해석해 볼게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봤어요. 거기 모든 사람들이. 왕이 그걸 막 건설하고 나니까. Stand together. 함께 서 있습니다. silent. 너무 조용하게. 이를 작은 그룹으로 모여갖고 보고 있어요. amazed. 뭐뭐 하는 중간이라는 뜻이죠. The sadden. 고요한. The vastness. 그 장엄함 때문에. 그 건축물의 장엄함에 놀란 거예요. their achievement. 그들이 성취한, 그들이 만들어낸 어떤 고요한 고요한 장엄한, vast는 아무튼 고요하면서도 장엄한 그런 것에 그 사이에서 놀래갖고 모두 다 서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The trace of toil remain in its perfection. 어떤 노력이, 흔적이 거기에 남아있대요, 없대요? 남아있어요. No. 노다. 어때? 없다. 없다. 노. 이 부분 정확하게 해석하셔야 돼요. 없어요. 여기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없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면 어떤 노고의 흔적이 있어서 있을 테지만 거기는 그 신이 만든 것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노고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부분 기억해 주세요. 이 완성품이 이 완벽함에 이 토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토일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아요. 이거는 as if 뭐뭐인 것처럼 the God of nature's beauty. 신의 어떤 자연의 아름다움이 had taken over their offspring. offspring은 무슨 뜻이죠? 자손? 자손. 자손. 기억하세요. offspring 무슨 뜻이라고요? 자손.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아무튼 신의 어떤 자연의 아름다움이 그들의 자손에게 테크노 넘겨준 것처럼, 그러니까 신의 어떤 그런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들의 자손, 사람에게 남겨줘서 이런 걸 만들어라 해준 것처럼 그런 것처럼 만들어져 있대요. 그런데 only one thing, 한 가지만 눈에 가신 게 있었대요. 그게 뭐였습니까? only one thing. 석관. 그죠? 석관. There was tomorrow. 망치게 하는 그 완벽한 하모니를 망치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거기에 certain proportion about 어디에?
사라사바카사. 사카포와 석권, 소라 석고가 안에 불균형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 일단은 소라 석고간이 처음부터 커지지도 않았어요. enlarged. 커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떻게 그게 커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눈에 가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처를 내요. 아주 자연스러운 스트리밍 라인, 아주 물을 흐르는 선에 상처를 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The Parable of의 주인공 더 프린스는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특정한 측면에서 성숙과 성장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티스트. 그쵸. As an artist, 예술가로서 그런 거죠. 잘하셨어요. 똑같은 내용이죠. 시험이 20년 네. 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게 26년 전 시험이니까 25년 전 시험이니까 다음에 쫄지는 어구를 우리말로 바르게 옮긴 것은 There was a young prince lord of all the land and he found a maiden of indescribable beauty and delightness and he made her his queen and reigned his heart. 똑같은 문제 풀었습니다. 1번. 그쵸. 그녀를 헌신적으로 사랑했다. 원래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청혼할 때, 뭐라지? 구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구원할 때. 네. 청혼할 때, 구원할 때. 음, 네, 할게요. 네. 2001년 거. 2001년 거만 풀어보고, 이거 잘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리고 다 똑같죠? 버러브럽의 한 구절이에요. Greater and greater grew his artistry. With awe and amazement, people saw the power of love sweeping up from its first beginning to superhuman breadth and height and magnificence. They did not know clearly what they had expected, but never had they expected more, as these wonderful are the miracles they whispered that love can do. All the women in the world, whatever other loves they had, loved the prince for the splendor of his devotion. A를 우리말로 가장 정확하게 옮긴 것은 예술적 열정? 음? 2번 같은데, 예술적이 아마? 아니에요. 왕이 건축물을 하면서 뭐가 늘었어요? 예술적 감각이 늘었죠. 기교. 예술적 기교? 기교죠. 열정. 예술적 기교, 아티스트리 예술적 기교, 기교. 기교가 늘었죠. 아이고 어떡해.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예술적 기교는 점점 더 드러났다. 젊은 왕비가 죽고 난 뒤 그 슬픔을 예술로 승화시킨 왕이 작품 무덤 건설에 몰두하면서 건축을 보는 그의 안목과 기교가 점점 더 예술적으로 성장하였음을 설명하는 대목이다. 네, 감사해요. 잘했어요. 가로 B에 가장 적합한 어수는 옛날에는 이렇게 한문도 써놓고 그러셨어요. 가로 B 보겠습니다. expected, 뭐뭐뭐. 뭐가 될까요? 이건 뭔지 4번 아닌가요? 4번입니다. 4번이에요. 4번이에요. 이거 좀 어렵게 나왔는데 4번입니다. 4번이에요. 해석하고 설명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왕국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 뭘까요? 왕국이 생각하는 시의 대상은 누굽니까? 시의 대상. His devotion. 대상이 누구예요? 여왕? 응? 못 들었어. 퀸? 다시 한번. 퀸?
그쵸, 그쵸, 퀸이죠, 퀸이죠, 퀸. 그쵸, 그렇죠. 그다음에 더 펄어블업의 종결부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의 가장 두드러진 미학적 특성은 1번. 그쵸, 1번이죠. 이거 똑같은 문제 여러 번 풀었잖아요. 자연과의 조화죠. 이거부터 해석해 드릴게요. Greater and greater grew artistry. 그의 예술적 기고가 계속 점점 더 위대해졌습니다. 경외심과 함께 경외심과 함께 amazing, 놀라움과 함께 people이 봤어요. The pearl of 그 pearl of love가 sweeping up the from. sweeping up 무슨 뜻인가요? 휩쓸리다. 휩쓸고 가는 것을 from its first beginning 이 건축물을 처음 만드는 초기부터 아주 그냥 휩쓸고 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superb breadth and height and magnificence 그리고 이 처음부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초자연적인 어떤 숨결이 들어가 있고 아주 그러니까 높은 아주 그 다음에 웅장함이 있는 거를 그게 휩쓸고 가는 걸 사람들이 경외심과 놀라움을 가지고 그 예술적인 감각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처음에는 작게 만들고 있었는데 그때부터도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만들지? 아주 경외심과 놀라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계속 하면서 슈퍼man 브레스가 들어가고 높게 짓고 막 웅장하게 만들어지니까 그때까지도 그게 휩쓸고 가는 것을 보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They did not know.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게 건물이 계속 지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뭘 짓고 있는지 몰랐어요. 뭘 짓고 있네? 되게 이쁘네. 점점 더 이뻐지네. 점점 더 웅장해지네. 점점 더 멋있어지네. 점점 더 커지네. 이런 거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뭘 짓는지 몰랐죠. 정확하게 몰랐어요. What they had expected. 그리고 그들이 뭘 기대하는지도 몰랐어요. 도대체 저게 얼마만큼 위대해질까? 그렇지만 never had they expected. 그들이 절대 이런 걸 한 번도 기대해 본 적 없는 걸 만들어 봤어요. 여기 들어갈 거 보겠습니다. 볼게요. They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I never expected so sublime as thing as this. 읽어보겠습니다. They had never expected so sublime a thing as this. 네, so 다음에 형용사, 다음에 어디 이런 수로 되는 겁니다. 요거. 이 대목의 어수는 so 때문에 유의하셔야 돼요. so 형용사 어디. 그럼 몇 번입니까 이거? 4번. 그쵸, 4번입니다. 4번이에요. 4번입니다. 근데 지금은 요거 시험 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문법 시험이 아니니까 문법을 물어보는 거는 이제 안 내세요. 예전에는 문법 이렇게 물어보는 거 내셨는데 지금은 안 내십니다. 다행이네요. 아이 근데 우리 영문 학번이 이거 알고 제가 이거 알려드렸는데 성형사 파트 할 때 문법 시간에 우리 특강 할 때 순서 서치랑 쏘 들어갈 때 순서 알려드렸는데 네. 이참에 여기 외워두세요. 네. 네? 또 다음에 형용사. 네, 그다음에 명사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보겠어요. H.G. 웰스의 자음 작품은 어떤 장르에 속합니까?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시험에 전혀 상관없으니까 이거 괜히 외우지 마세요. H.G. 웰스 단편 더 펄어블 러브는 예술 작품의 창조와 관련하여 몇 가지 암시와 시사를 남긴 작품입니다. 예,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불멸의 예술 작품을 통해 인간의 유한한 삶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틀렸네. 자연과 인공의 대립이라는 서양 미학사의 해묵은 논제를 드러내고 있다. 3번 심미적 거리 확보가 창작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암시적으로 드러낸다. 4번 예술 작품의 창조는 필연적으로 아이러니의 행임을 비유적으로 논증한다. 4번. 4번이죠? 똑같은 문제 풀었죠. 예술 작품의 창조는 필연적이 아니죠. 필연적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얘는 아이러니의 행위인가 맞긴 하지만 아닙니다. 여기서 불멸의 예술 작품을 통해 인간의 유한한 삶은 여기서 유한한 삶이 예술 작품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술 작품에 들어간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부분 헷갈리지 마세요.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002년도 요거까지만 풀게요. 문제 되게 많이 준비했는데 여기까지 풀어보도록 할게요. 음. 단편 소설 펄 오브 러브에 대한 설명도 적절하지 못한 거 풀어보겠습니다. 1번. 왕비의 죽음은 찬란한 기념물을 통해 영적 부활로 이어진다는 종교적 이하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응? 맞아요? 너무 많이 풀었나 봐. 2번. 석간의 제거에서 심리적 거리 확보라는 현대 수계 투개 상황에서 투개 기법에 대한 암시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네, 3번. 왕은 왕비의 죽음에서 비롯된 통절한 슬픔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켰다고 할 수 있을까요? 4번. 네,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왕의 신미하는 웅장한 무다, 장식미를 추가하는 쪽으로 취향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아니, 아니죠. 잘 모르겠다. 4번은 절 반대잖아요. 장식미를 추가하는 쪽에서 웅장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네. 너무 많아. 네, The Pearl of 한 구절입니다. 잘 읽고 물으면 답하세요. The pearl is lovelier than the most brilliant of, 잠시만요. The brilliant stones. The moralist declares beauty because it is made through the suffering of 뭐뭐뭐. About that, I can say nothing because I feel none of the fascination of pearls. Their cloudy luster moves me not at all, nor can I decide for myself upon that as long dispute whether the parable lovers the cruelest stories or only a gracious fable, immortality of beauty. A에 적합한 어구는 1번. 그쵸. 똑같은 문제 나왔죠. 살아있는 생명체의 고통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했습니다. B를 우리말로 이거 풀었죠? B 뭐였어요? 광택. 똑같은 거. 광택, 그쵸. 그다음에 C의 해석이 가능한 배경은 뭘까요? 잠시만요. 왕비의 죽음 이후 왕은 모든 국사를 거부했다. 2번 건축의 당초가 되었던 왕비의 석관을 제거했다. 3번 왕은 왕비의 죽음 이후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했다. 4번 죄송해요. 왕의 만족을 위해 숱한 백성들의 고통이 뒤따랐으므로 C 보겠습니다. The Power of Love is the Cruel Story. 이거 똑같은 거 했잖아요. 아, 석관을 치운 거. 그쵸. 건축의 단초가 되었던 왕비의 석관을 제거하였으므로 뜻입니다. 이거는 읽어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읽어볼게요. 여기부터. 모두 CJ가 크고 적게 부합하는 내용이지만 가장 잔인한 이란 형용사는 왕비의 석관 제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점이 이 단편 소설이 던져주는 메시지의 핵심이다. 지극히 사랑했던 왕비, 그 아름다운 왕비의 죽음, 그녀를 기리기 위한 기념물의 건축. 이 일련의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왕비의 시신이 담긴 석관을 제거한다는 것은 세속적인 표현으로는 잔인한 배신이 작품 구조로 보자면 충격적인 반전이며 엄청난 패러독스이다. 하지만 왕비는 이 반전을 통해 펄 오브 러브라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네, 이거 이해하시죠? 이게요. 헷갈리는 부분 없으시죠? 네, 알았어요. D와 의미가 가장 가까운 거 똑같은 거 또 나오네요. 테이블, 페이블, 똑같, 알레고리. 그쵸. 알레고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게. 네, 이것도 사기도 한번 풀어볼게요. 2005년도 건데요. 더 펄 오브 러브는 최종적으로 아이러니 구조를 취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 수 있을까요? 1번. 4번. 1번입니다. 1번이죠.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구조이죠. 네. 왕비를 기리는 근현물에서
왕비의 석간이 제거됐으니까. 아니, 왕비를 기리는 기념물을 만들었다. 갑자기, 뭐야, 아이러니하게 왕비의 석간을 제거됐으니까요. 그죠? 요거 1번입니다. 다음에, 또 요거 한 대목 잘 읽고 대답해 보세요. A, 제가 이거 똑같은 내용이니까 굳이 읽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A, the fascination of pearls. A와 가장 의미가 가까운 단어는 A. A가 무슨 뜻인가요? fascination. 그러니까요. 아름다움, 뷰티. 그쵸, 아름다움이죠. 아름다움이죠. 아이고, 어떡해. 이거 어려운데. 아니네. fascination이 무슨 뜻이고? 매혹, 그쵸, 매력, 매혹. 그쵸, 매력이란 뜻이죠. 여기서 매력을 해석해야 되겠죠? 아, 네. 또 뜻만 알고 있으면 우리 풀 수 있잖아. 읽어볼게요. fascination. fascination, 네, 매력이란 뜻입니다. 매력이란 뜻이에요. fascination. P. 무슨 뜻이에요? P. 요거 P 무슨 뜻이죠? 흐릿한 광택. 해, 광택이죠. 광택. 그다음에 C라는 주장이 나오게 된 까닭은 뭘까? C. 한글로 그냥 석간을 치워서, 그쵸, 치워서. 석간을 치워서. 잔인한 이야기, 석간을 치웠기 때문에, 뭐죠? 잔인한 이야기라고. 음. 다. 왕이 최종적으로 왕비 석간을 제거했으면 31번의 답은 4번. 4번입니다. 죄송해요. 볼게요. The pearl is lovelier than the most brilliant crystalline stone. 진주는요, 비교급이네요. 가장 반짝이는 크리스탈린, 유리로 된 돌 중에서 어떻대요? 가장 빛나는 것보다 사랑스럽다. 그죠? 더 사랑스럽다라는 뜻인 거죠. 유리로 만든 돌, 가장 빛나는 유리로 만든 돌 중에서 더 사랑스러운 거래요. 더 사랑스러운 거래요. 또 moralist, moralist 무슨 뜻이에요? 그, 그 사람들. 이거 시험에 나올 음,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철학가들입니다. 원래 철학가. 도덕자라 뜻인데, 여기서는 철학자라고 해서 해석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기억해 주세요. moralist. 모럴리스트. moralist가 원래는 도덕가라는 뜻인데, 도덕자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철학가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죠? 철학자들이 선언했어요. 이것은 It is made through the suffering of living creature.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살아있는 생명체 고통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about that. 그렇지만 I can say nothing. 나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I feel none of the fascination force. 나는 그 진주의 어떤 매력을 느낀 게 하나도 없거든요. 난 진주의 매력을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이건 가장 빛나는 반짝이는 돌주 중에서 더 사랑스러운 거라고 얘기하는 철학자들이 말하는 걸 자기는 이해할 수 있대요, 이해할 수 없대요. 이해할 수 없다고. 난 잘 모르겠다. I can say nothing. 난 도대체 그런 것을 말할 수가 없다. 왜냐면 내가 진주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끼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이 때문에 진주의 매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 클라우드, 그 유색의 그 강택, 그 유색의 강택이죠. 그 클라우드, 구름 같은 흐린 탁한 강택은 무무스 민 아래로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무브가. 감정. 아니, 아닌가? 동사자, 동사. 감동, 감동시키다라는 뜻인 거죠. 그의 그렇게 유색의 강택이 무브스민 나래롤이니까 전혀 감동시켰다는 겁니까? 전혀 감동시키지 않았다는 겁니까? 감동시키지 않았. 전혀 나를 감동시키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다음에 I can't decide. 그리고 나는 결정도 할 수 없대요. myself upon the as long 이 오래된 이런 dispute 그러니까 토론 dispute에 대해서 이런 오래된 어떤 논쟁거리에 대해서 이게 터프 오브 러브가 가장 잔인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only gracious 아주 그냥 우아인 건지 immortality of beauty 불멸의 아름다움에 대한 아주 우아한
동화인지 아니면 그냥 잔인한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대 없대요. 없대요. 없다고. 없다. 나는 결정할 수 없다라고 뜻입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하셨어요. 다음에 더 펄어블 어브를 설명할 수 있는 주제로 적절하지 못한 거는 음, 볼까요? 이제 해석하면 정답이 나오니까. 4번. 자, 1번. artistic creation, 어떤 예술적인 창조물의 가정. 2번이다, 2번. 자, 2번. justification of the tyrannic kingship. tyrannic이 무슨 뜻이에요? 독재적인, 폭력적인? 독재적인 어떤 킹에 대한 그런 퀸십, 독재적인 왕이 독재적으로 백성들한테 이거 시켰나? 뭐 이런 내용인가? 당연히 독재적인 왕의 어떤 권리에 대한 정당화. 이런 정답. 내용인가요? 아니요. 그런 아니요. 내용 있어요? 없죠. 그쵸? 음. 단어 뜻을 알면 읽을 수 있잖아요. 다음 뭐, restoration of the body after death. 죽음 후에 뭐 신체의 어떤 보고. 그걸 부활? 이 신체는 부활하지 않았지만 건축물로 부활했잖아요. 그다음에 4번, emotion is artistic expression. 감정과 이것의 어떤 예술적인 표현들. 이거 적절하지 못한 것, 애매하다 하지만 이건 이런 내용은 없잖아요. 왕이 독재적으로 그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그쵸? 왕이 네. 왕비를 사랑해서 그리고 뭐 길이어서 기르는 마음으로 건축물 한 얘기는 있지만 독재적인 얘기는 없으니까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잘 푸셔야 돼요. 아이고, 어떡하지? 음, 그다음에 루이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즈 기본 갈등 구조는 주인공인 루이즈와 우리 이강 루이즈 내용이죠.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시나요? 네. 어떤 내용이었어요? 나레이터하고 친구인데 응. 아프다고 아, 했는데 맞아. 잘 알고 계세요. 오케이. 그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즈의 기본 갈등 구조는 주인공인 루이즈와 서술자 사이에 전개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1번 올드 프렌드, 2번 엄마하고 딸, 3번 의사하고 환자, 4번 남편과 부인인가요? 1번. 1번이죠. 1번이죠.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까만 거 지워주세요. 아, 네. 두 사람은 오래 친구 사이지만 흉금을 털어놓는 그런 친구가 아니다. 서술자는 친구가 오래전부터 쓰고 있는 가면을 집요하게 벗겨내고자 하지만 상대는 그런 친구를 싫어하면서도 내치지 않고 끝까지 곁에 두고 자신의 정당성을 고집하는 묘한 오기를 보인다. 네. 이것만 알아도 이 작품은 다 거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루이즈의 줄거리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The narrator had known Louise before she was married. 2번. When young, Louise was left with a weak heart by some illness. 3번. Louise outlived her first husband who left her a comfortable fortune. 4번. Louise's second husband was a soldier but died of a stiff drink. 4번. 4번인가요? 그러면 두 번째 남편은 어떻게 죽었나요? 술을 먹긴 먹었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군대 가서. 맞아요. 정확하게 네 잘했어요. 기쁩니다. 그래서 너 나레이터 이 화자가 루이즈하고 결혼하기 전부터 서로 알고 지냈죠. before. 그다음에 어렸을 때 루이즈가 약간 심장으로 남겨졌습니다. 왜요? 약간의 질병 때문에 뭐였죠? 선홍열이라는 질병 때문에 심장이 약하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루이즈가 outlived 오래 살았어요. 그 첫 번째 남편보다. 네. 그리고 그 첫 번째 남편이요. comfortable fortune 무슨 뜻입니까?
많은 재산? 아, 많은 재산입니다. 우선 많은 재산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이거 읽어볼게요. comfortable fortune. comparable 컴포터블 fortune. fortune. 네, 많은 재산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루이스 second husband was soldier. 두 번째 남편은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술은 마시긴 했지만, 왜냐하면 그 루이의 남편으로 사는 게 힘들어서 술은 마시긴 했지만, 술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했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루이지의 둘째 남편은 군인이었지만 아내를 돌보기 위해 전역하였다. 그는 힘든 결혼 생활 때문에 독주를 마시는 습관에 빠지는데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독주가 아니라 전쟁이었다. 네, 감사해요. 보겠습니다. If they had different opinion, she gave in to him at once. For she was the most 뭐뭐뭐 wife a man could have. But her heart failed her, and she would be laid up, sweet and uncomplaining for a week. 빈칸에 어울리는 단어는 3번. 3번은 무슨 뜻인가요? 순종적인 아내. 순종적인이란 뜻이죠. 게요. 만약에 루이즈하고 루이즈 남편이 서로 의견에 다른 점이 있어. difference of opinion. 의견이 달라. 그러면 그녀가요, she gave in to him, 그녀한테 at once, 그한테 즉각 양보한대요. 왜냐하면 she was, 그녀는요, 가장 독립적인 부인일까요? 가장 착한 부인일까요? 가장 순종적인 부인일까요? 가장 순종적인 순종적인 부인이기 때문이란 뜻입니다. 이 단어 외우고 계셔야 돼요. submissive, submissive. 순종적인이란 뜻인 겁니다. 네. 한 남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순종적인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녀의 심장이 failed, 그녀를 실패하다가 아니라 그녀를 그녀의 심장이 멎었다? 아니야, 뭐든 그녀의 나요? 심장이 그녀를 저버렸다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실패하다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제 남편하고 그녀하고 다른 의견이 있어. 남편이 막 사냥 간다고 해. 그러면 루이즈는 뭐라고 해? 사냥 가라고 해, 가지 말라고 그래요. 가라고. 가라고 하죠. 사냥 네. 가세요 라고 하죠. 왜냐면 그녀는 가장 순종적인 부인. 그런데 그녀의 심장이 그녀를 저버렸어요. 그녀는 사냥 가세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심장 발작이 딱 일어났어. 일어나서 그녀가 laid up,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주 달콤하게 불평 한 번도 없이 일주일 동안이나 아픈데 불평 한 번도 없이 그냥 누워 있어야 되니까 남편이 사냥하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거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submissive, 저버렸다. assertive, 이거는 무슨 뜻이죠? assertive? 단호한. 적극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루이즈의 주인공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1번. 서술자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주변인들의 동정과 사랑을 받았나요? 네. 2번. 결과적으로 주인공의 위선에 대한 서술자의 비판을 옳았던 것으로 판명이 되었나요? 아니요. 아니요. 3번. 주인공에 대한 서술자의 비난은 두 사람의 오랜 애증 관계에서 비록되었나요? 아니요. 4번. 주인공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서술자의 가격한 비난으로 인한 충격 때문이었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죠. 그래서 1번입니다. 요거 읽어보겠습니다. 서술자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인공을 비난하고 조롱하지만 주인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친구 등의 동정과 관심, 사랑을 끌어내는 데 성공하는 독특한 성격의 매력적인 인물이다. 감사해요. 이 부분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루이즈에서 발제한 다음 문장 중 아이러니로 읽기에 적절하지 않은 건 뭘까요? I shan't live to trouble you long. It pleases the child to think she's making herself useful. She had an inkling that I saw the face behind the mask. I had the thought of anyone sacrificing themselves for me.
3번. 그쵸. 3번이죠. 1번 보겠습니다. I shan't live to trouble you long.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나는 오랫동안 살지 못할 거야. 그쵸. 너를 이렇게 괴롭히게끔 오래 살지는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죠. 이 pleases, 이건 기쁘어. 더 child, 그 아이가 to think 그렇게 생각하는 거. She's making, 그녀가 herself useful. 그녀 자신이 아주 유용하다고, 난 유용한 사람이야. 난 쓸모 있는 사람이라 라고 생각하는 건 그 아이를 기쁘게 해 라고 했습니다. 이 대목은 누가 누구한테 얘기한 거였나요? 서술자한테 그 루이즈가. 그쵸. 서술자한테 루이즈가, 서술자 그러잖아요. 이 루이즈가 딸을 데리고 있는데 그 딸이 서술자가 아는 남자랑 이제 연인 관계가 돼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딸이 청혼을 거절했잖아요. 엄마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난 엄마 옆에 있어야 돼. 라고 하니까 이 서술자가 가서 너는 왜 이렇게 네 딸을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난리냐 뭐 이렇게 하니까 아니야 얘는 그 아이는 있잖아 그 자신이 이렇게 유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는 아이야 지가 좋아서 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던 대목이죠. 아이러니이죠. 그다음에 그것도 그녀가 오래 살지 않을 거야 했는데 오래 살았잖아 1번도. 그다음에 3번 She had an inkling that I saw the face behind the mask. 이건 무슨 뜻인가요? 그녀는 앵클링이 무슨 뜻이죠? 알아챈 눈치 이런 뜻인 거죠. 그녀는 뭔가 알아챈 눈치가 있는데 내가 페이스를 봤다고 behind the mask 그녀의 얼굴 밑에 뒤에 있는 얼굴을 봤다라고 뭔가 눈치를 챈 것 같다라는 뜻인 거죠. 4번 I had the thought of anyone sacrifice themselves for me. 나는요 싫어해. 어느 누구라도 나를 위해서 그들 자신을 희생한다고 생각하는 건 나 싫어요 라고 하지만 결국은 주변 사람들이 다 루이즈가 양보하고 루이즈한테 희생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 부분 잘 이해되시나요? 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이것도 읽어볼게요. 자, 루이즈는 입으로 루이즈는 루이스는 루이스는 입으로는 늘 남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거나 오래 괴롭히지 않고 싶다고 곧 죽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두 남편을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고 말았다. 이렇게 겉으로 하는 말과 실제 의도 혹은 행동의 결과가 상이한 경우 수사적으로 아이러니로 분류한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읽으셔도 돼요. 네, 다 같이 읽을 때는 같이 읽으셔도 됩니다. 루이즈 작품 감상에서 서술자, 나레이터에 대한 이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작품에서와 같이 서술자로서 일정한 한계를 지닌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를 가리키는 비평 용어는 뭘까요? unreliable narrator. 시험에 꼭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Unreliable narrator. unreliable narrator. unreliable narrator. 언이 붙었으니까 부정답사죠.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는 화자라는 뜻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unreliable reliable, Unreliable. 그러면 on 빼고 reliable. reliable, reliable. reliable narrator, reliable 믿을 수 있느냐는 뜻이죠. 거기에 부정잡부사가 붙어서 unreliable. unreliable unreliable. unreliable reliable, 자꾸 읽어보셔야지 발음이 이제 교정이 됩니다. 그래서 unreliable narrator 그러면 어,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라는 뜻입니다. 잘하셨어요. 그다음에 요거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작품의 서술자는 주인공, 프로타고니스트.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protagonist, 프로타고니스트. protagonist, 주인공이래요. 프로, 앞으로, 미리, 이전에라는 뜻이니까 프로. 그다음에 갈등을 빚는 안타고니스트. antagonist, 얘는 갈등을 빚는 반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티란 말 생각하세요. 안티. 안티가 무슨 뜻이에요? 반대, 그렇죠. 그러니까 안타고니스트는 주인공하고 갈등을 빚는 인물이구나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인공은 뭐라고 영어로?
프로타고니스트, 그다음에 주인공 갈등을 빚는 인물은요. 안타고니스트, 네, 이두 개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어렵게 되면. 루이즈가 일종의 사기꾼이었다는 그의 일관된 주장이 최종적으로는 틀린 생각이 없으면 밝혀집니다. 왜냐하면 루이즈가 결국은 죽었잖아요. 결혼식 날 아침에. 이런 서술자를 unreliable narrator라고 하는데 현대 소설에서는 서술자의 진술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 염두에 두고 읽어야 작품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루이즈의 기본 갈등 구조는 주인공인 루이즈와 서술자 사이의 전개가 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올드 프렌드. 올드 프레임입니다. 똑같은 문제 또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강, 2강, 3강까지 기출문제 풀어봤고요. 우리 39분인데 조금 쉬었다가 다음에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